마지막 순서죠.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의 공포가 전 세계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도 좀 휘청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안 끝났다. 그 얘기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안 끝났고 지금 시장에 나온 이슈는 이게 제일 큰데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아마 그 말씀 드렸는데 시장에서 계속 반등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파보려고 생각 중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지구촌. 지구촌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제 지구는 일일 생활권에 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장세인가요? 아무것도 없죠. 일단 청정지구 지역으로 지금 남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문제를 일으킬 때쯤이 그리고 주가가 빠진 시점, 그리고 그 어딘가가 바닥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루 이틀 뒤에 바닥, 아마 제가 볼 때는 27일에 금통위가 있어요. 금통위가 있으니까 혹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저도 그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지난번에 먼저 금리 인하를 한 번 했기 때문에 미국이 추가 금리를 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추경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추경 쪽으로 또 몰아붙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일 이후는 굉장히 아닐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해봐야 되죠. 단기적으로 아마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이거에 대한 반응이 나올 때쯤 아마 그 시점이 한번 빠지고 바닥이 나올 거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럼 왜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 지구촌이기 때문에 아직 미국에는 청정국으로 남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두 번째, 지수가 아직도 산꼭대기에 있어요. 미국은. 산꼭대기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전혀 안 받고 있어요. 이게 월봉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마지막 선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떤 생각을 합니까? 추울 때 더 확장세고 더우면 수그러들 거다. 아마 그래서 날씨 좋아하기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란은요? 중동주 이란에서 8명 죽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변종이 생기고 있다는 증거였죠. 단발성이 아닐 수 있고 날씨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나온 뉴스들을 종합해서 짜집게 해가지고 시장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는 판단 입장에서는 미국이 안 무너졌는데 아직 영향을 받고 청정국으로 남아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미국이 무슨 천국도 아니고 그렇죠? 지구상에 있는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거기만 아직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결국에 가서는 미국의 영향을 받고 그게 아시아나 중국에 다시 한번 충격을 주는 시점이 되고 그 바닥에서 어딘가에서 나와야 될 거다. 그렇다면 지금 봉우리가 간 이거는 전혀 맞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을 분명히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 전혀 미국은 반응 안 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금리나 기대감이나 이런 거로 해가지고 반등을 바라보는 거는 그냥 반등일 뿐이다. 추세 반전은 아닐 거다라는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왜 그러면 현재 이 상황을 우리나라 쪽에서 또 한 번 봐야 되느냐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혹시 지난번에 원달러 기억하시나요? 원달러 한번 볼게요. 지금 원달러가요. 정보 좀 나왔어요. 시장에서는 1200원, 20원 됐으니까 정부가 방어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자산 바닥을 칠 거야. 이거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일단 상승 파동은 더 높아졌어요. 엄청 높아졌어요. 1300원도 보여요. 근데 제가 그때 여기는 절대 못 깰 거라고 아마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위험자산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올라왔죠. 그럼 왜 1300원 지금 가격에서 외환 개입을 해야 되는데 안 할까요? 쉽지 않아요.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작년에 1년 동안 1230원, 1223원을 갔는데요. 수출이 줄었어요. 흑자가 줄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만 이 상태로 가면 올해도 마찬가지겠죠. 더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의도적으로 이걸 방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다. 그 때문에 주가는 흔들지 몰라지만 업그레이드는 어려울 거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왜 이걸 갑자기 보여드릴까요? 현재 가치가 1220원인데요. 이 날짜를 한번 보려고요. 이 날짜는 8월 5일이에요, 작년에. 그러면 코스피로 한번 가볼까요? 코스피로 작년 8월 5일. 작년 8월 5일이 여기네요. 1891. 여기가 작년 8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진 게 다 빠져서 내일 모레 반등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 있겠죠.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원달러가 현재 시점에서 더 방치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 수출은 늘려놔야 되니까. 수출이 늘지가 않으니까 가격으로 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원달러 가격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방치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어느 정도 개입하는 흔적은 있겠죠. 방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주가가 원달러 가격하고 주가의 위치가 전혀 맞지 않는 현재 시국으로 보았을 때 지금은 현금 들고 계신 분은 사야 될까요? 아니면 현물 두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을까요? 이건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 시장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어요. 왜 왜곡하고 있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감세안과 법인세를 확 내려가면서 자국의 기업까지 나갔던 해외로 나갔던 자국을 들여왔어요. 그러고 났는데 거기에 혼자서 파동을 연장시켜 놓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나라는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그 순간이 됐을 때 아시아 시장, 우리나라 시장의 그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해석을 해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주가하고 원달러하고 하나도 맞지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나마 버티는 거지 미국이 내려올 수 있는 근거가 코로나 바이러스일 거다라는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유동성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국에서 유동성을 먼저 풀어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지금 중국이 올라왔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고 다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럼 해결됐나요? 해결 안 됐어요. 근데 전 세계로 번져가고 있잖아요. 이탈리아도 번졌고 우리나라도 번졌고 그럼 저런 상황. 그럼 이거는 의도적 상승이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조정 들어오는 그 시점에 이들이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거고 그 나올 시점이 서로 맞아떨어지는데 지금은 시간 개념으로 하나도 맞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다 엇갈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이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충격을 받고 밀리는 어느 시점에 다 영향을 받고 돌리는 시점. 그 시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일을 바라보는 저점을 바라보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분기는 지나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가. 이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판단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근거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미국만 청정국으로 남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미국에는 백신이 있을 것이고 그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뿌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이른 판단일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워런 버핏은 시장이 탐욕적일 때는 공포에 떨고 시장이 공포에 떨 때는 탐욕을 가지라고 했죠. 하지만 지금 공포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시기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의 공포에 매몰될 필요도 없지만 신중한 전략에 대한 고민은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어지는 MTN 순서들을 통해서 신중한 전략 가지고 가시기 바라겠고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공감텐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